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설의 투자자,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 타겟은 팔란티어. 그는 무려 9억 달러 규모의 하락 배팅을 걸며 경고장을 날렸죠. 이 회사는 66% 폭락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팔란티어의 최근 실적은 어땠을까요?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70% 급증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죠. 그런데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대박인데 주가는 폭락.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이클 버리는 왜 이 회사에 9억 달러를 걸고 하락에 베팅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 회사를 끝까지 믿는 투자자들은 무슨 근거로 낙관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팔란티어의 기묘하고 소름 돋는 이면까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팔란티어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팔란티어는 한마디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처음부터 CIA의 투자를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테러리스트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FBI는 FBI대로, CIA는 CIA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각자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합쳐서 보는 게 불가능했어요. 팔란티어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회사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는데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팔란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만 상대하던 이 회사가 민간 기업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찾는 기술이면 기업의 문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서 금융사기를 막고 제조업체에서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까지 쓰입니다. 최근에는 AI를 접목한 AIP라는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졌죠. 그리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70% 급증했습니다. 역대급이죠. 보통 기업이라면 주가가 천장을 뚫을 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평가 부담입니다. 주식시장엔 이런 말이 있죠. 뉴스에 팔아라.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파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좋은 소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팔란티어가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AI 붐을 타고 주가가 너무 급격히 올랐어요.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200배가 넘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높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클 버리의 공격이 더해졌습니다.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엄청난 수익을 낸 바로 그 사람. 그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팔란티어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주가는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과열됐다. 4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버리의 한마디는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의 경고가 나오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I 거품론이 시장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정말 회수할 수 있을까? 비용 부담과 현금 흐름 악화의 우려가 커지면서 고평가된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했고 팔란티어도 그 흐름에 휩쓸린 겁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공포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변동성이 큰 성장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실적은 완벽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그럼 마이클 버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2026년 2월, 버리는 무려 1만 단어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 섬뜩합니다. AI판 닷컴 버블. 그는 현재의 AI 붐을 2000년대 닷컴 버블, 2008년 부동산 버블에 비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이게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활용처가 불분명하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나중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는 하드웨어에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주당 46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현재 주가에서 66% 하락입니다.
그는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 200배, 주가 매출 비율 45배를 지적하며 이렇게 일갈했죠. 성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 가격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회계적 비판입니다. 버리는 기업들이 AI 하드웨어의 감가상각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려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AI 칩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금방 구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장부상 이 칩들을 10년 넘게 쓰는 것처럼 처리해서 비용을 적게 잡고 이익을 높게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10년 동안 쓸 거라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과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죠? 버리는 이 회계적 착시가 거치는 순간 팔란티어 같은 종목의 실적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마케팅에는 능하지만 실제 기업의 기초 체력은 정부 계약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주식 보상 비용이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희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버리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밈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절대 반지를 들여다보는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엔 무서운 주문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버리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Live, love, laugh.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들이 파멸의 징조를 앞에 두고도 근거 없는 나관론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경고였던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과거에도 틀린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에 대해서도 하락을 예측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죠. 하지만 이번엔 9억 달러 규모의 풋옵션을 걸었습니다. 그는 진심입니다. 그럼 팔란티어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낙관론자들은 마이클 버리의 주장을 과거의 틀에 갇힌 구식 해석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들은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AIP가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기업용 OS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망 최적화, 부정결제 탐지 등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특히 그들이 진행하는 부트캠프는 과거엔 수개월 걸리던 영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냅니다. 고객사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로 솔루션을 구현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껍데기뿐인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성 혁신이라는 겁니다. 낙관론자들은 또 다른 데이터를 들이밉니다. 버리는 정부 계약 의존도를 지적했지만 최근 수치는 정반대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난 분기 미국 민간 매출은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며 정부 매출 성장세를 압도합니다. 고객 수도 매 분기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팔란티어가 정부 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보편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닷컴 버블과의 비교도 거부합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기업들은 이익 없이 꿈만 먹고 살았지만 팔란티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6분기 연속 계약 기준 순이익을 기록하며 S&P 500에 편입된 우량 기업이거든요. 부채는 거의 없고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에도 버틸 체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낙관론자들이 즐겨 쓰는 논리도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마이클 버리는 지난 10번의 하락장 중 20번을 맞췄다. 과장이지만 요점은 명확합니다. 버리는 과거 테슬라와 애플에 대해서도 강력한 하락 베팅을 했지만 결국 주가는 그 후로도 몇 배나 더 올랐죠. 그래서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가 맞더라도 그 시점이 1년이나 2년 뒤라면 지금의 상승 랠리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훨씬 크다. 이제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팔란티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관점들입니다. 먼저 전쟁의 역설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전장의 영웅입니다. 고단 프로젝트를 통해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전쟁을 지원해왔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평화가 팔란티어에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중동의 긴장이 협상이나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팔란티어의 국방 매출 성장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AI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전쟁을 빨리 끝내거나 억제하게 된다면 팔란티어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평화가 리스크가 되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각은 부트캠프의 부메랑입니다. 현재 팔란티어 성장의 1등 공신은 부트캠프입니다. 고객사를 단기간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효율성이 나중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너무 강력해서 기업들이 단기간에 자신들의 데이터 체계를 다 잡아버린다면 더 이상 팔란티어의 기싼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를 너무 완벽하게 치료해버려서 다시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구독 매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 카프라는 양날의 검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행보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소외시킨다는 분석도 있어요. 카프는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투자자는 우리 주식을 사지 마라. 이건 팬덤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대형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에게는 통제 불가능한 경영진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하락은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경영 스타일에 지친 대형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며 발생하는 체질 개선의 진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재를 믿고 가기엔 내 돈이 너무 소중하다는 현실적인 자본의 저항인 셈이죠.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묘한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는 독일에서 비판 이론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 밑에서 사회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버마스는 네오 마르크스주의 흐름을 잇는 철학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팔란티어 직원들은 카프의 철학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기업을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예술가 공동체라고 부르며 명상과 태극권을 즐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해방을 꿈꾸는 철학자가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도구를 만들었나? 이 모순 자체가 팔란티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회사 이름이 반지의 제왕 속 수정구슬인 팔란티르에서 왔다는 건 유명하죠. 하지만 그 몰입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팔란티어의 초기 본사는 샤이어, 호빗들의 고향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거점들은 리벤델, 요정의 집이나 미나스티리스, 왕의 도시 등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장소들은 지도에 잘 나오지 않거나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구 문명을 지키는 반지원정대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듯합니다. 2020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모든 기술기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를 떠나 콜로라도주 덴버로 본사를 옮겼거든요. 이유가 놀랍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깨어있는 척하는 문화와 애국심 없는 태도에 진저리가 났다는 게 카프의 설명입니다. 남들이 중국 시장에 눈독 들일 때 팔란티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서방민주주의의 방패다. 중국, 러시아와는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빅테크는 팔란티어가 유일합니다. 더 기묘한 건 팔란티어는 상장 전까지 무려 10년 넘게 마케팅 부서나 영업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물건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온다. 오만한 천재들의 전략이죠. 지금도 영업사원 대신 FDE라는 정예 엔지니어를 고객사에 직접 파견합니다. 이들은 정장을 입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뜯어 고치며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사실, 팔란티어의 초기 자금은 CIA 벤처 캐피탈인 인큐텔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CIA 분석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피드백을 주며 함께 소프트웨어를 다듬었습니다. 팔란티어는 태생적으로 정보기관의 뇌를 이식받은 셈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보면 빅브라더가 나옵니다. 팔란티어는 그 빅브라더의 눈을 가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서구 문명을 수호하겠다는 철학적 신념과 톨킨의 판타지 같은 낭만, 그리고 CIA의 서늘한 기술력이 뒤섞인 기묘한 종교와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 회사가 66% 폭락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9억 달러를 걸고 말이죠.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건 버블이 아니라 혁신이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 결국 더 오를 것이다. 과연 누가 오를까요? 버리의 예언대로 팔란티어가 46달러까지 떨어지는 빅쇼트의 순간이 올까요? 아니면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초입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눌림목일까요? 버리의 차트 분석과 팔란티어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 여러분은 어느 쪽의 데이터에 소중한 자산을 거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밀서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